안녕하십니까, 윤석표 변호사입니다. 그 법인회생, 간이회생, 기업회생, 일반회생, 이거 관련해 가지고 신청인을 이제 관리인이라고 부르는데, 관리인이 해야 될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그래서 그 관리인이 해야 될 일, 대표이사가 해야 될 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가 기존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해가지고 이제 그 잘 안 들리고 화질도 안 좋다, 뭐 그래서 지금도 화질이 뭐 좋은 건 아닙니다. 뭐 제가 직접 찍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그 다음에 일반회생에서 관리 신청인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길겠지만 이건 꼭 들어두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회생 신청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일주일 이내에 그 보존처분 포괄적 금지 명령이 발령이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일주일 후에 대표자, 채무자 신문이 있고, 그 다음에 보정 명령이나 그리고 이제 예납금 내라, 예납 명령 이런 것들이 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회생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하면은 개시 결정을 내줘요. 보통은 이제 신청하고 이제 한 달 정도 이내 기간에 이제 개시 결정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채권자 목록도 제출해야 되고, 채권자들한테 이제 채권 신고하라고 안내서 같은 거, 이제 어떤 회사가 회생 들어갔다, 어떤 누군가가 회생을 신청했다, 이런 것들을 알리면서 채권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그 채권 신고서 누적이 되면은 이제 그 채권이 이게 존재하냐 안 하느냐, 그리고 존재한다면 금액이 얼마냐, 이런 거를 이제 조사하는 기간이 있고, 그리고 그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나 개인의 청산 가치와 계속 기업 가치, 계속 소득 가치, 계속 사업 가치, 이걸 또 평가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법인이나 개인이 회생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채권자들한테 유리하다, 파산하는 것보다는, 그런 조사 실사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관리인 보고를 위한 집회를 열거나, 통상 이제 이거는 50억 이상 채무가 있는 회사들의 경우에 그렇고, 이제 50억 이하인 개인이나 법인들의 간이회생, 일반회생, 뭐 기업회생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사항을 그냥 통지하는 식으로 이제 대체 절차를 이제 실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회생 계획 제출하면은 채권자들한테 이제 요지나 이런 것들을 돌려가지고 동의해 줄 건지 말 건지 이제 그런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회를 열어요. 이제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은 채권 주인이 바뀌거나 채권 양도가 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는 특별조사 기일과, 그 다음에 회생 계획안에 대한 심리를 위한, 이 회생 계획안이 여러 가지 적법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거를 하는 심리를 위한 집회를 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결의를 위한 집회를 이제 엽니다. 그래서 결의를 해서 회생 담보권자 그룹에서는 4분의 3 이상 동의, 회생 채권자들 무담보권자 그룹에서는 3분의 2, 간이회생의 경우는 2분의 1 초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결의가 되면은 인가가 되고, 동의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성공했다 치고, 그러면 인가 받고 나면은 이제 보통 적정한 변제율로 조기 변제를 해서 조기 종결 신청을 이제 하도록 해가지고, 보통 이제 회생 기간이 10개월에서 1년 안에 졸업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만약에 이제 회생 계획안이 실패했거나 이 법인이나 개인이 파산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이럴 때는 이제 뭐 더 이상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실패인데, 이제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채권자들 동의를 못 받고, 동의를 받는 그 절차 이전에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이제 파산 신청은 선택적인 것이 되는 거고,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이제 동의 요건을 받고 나서 인가 결정을 받은 이후에 졸업을 못할 그 구간에서 실패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절차로 보내버립니다. 자, 어쨌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럼 대표이사나 그 채무자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일단은 신청서 써야 되니까
변호사가 요구하는 서류나 이런 것도 잘 챙겨줘야 되겠죠. 그거 하나 하고, 신청하고 나면은 일주일 이내에 보전 처분하고 이제 포괄적 금지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때 출석해가지고 보전 처분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채무자 신문이 있어요. 채무자 신문은 신문사항을 법원에서 이제 사전에 배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변호사가 일단 그 부분을 이제 채워놓고 회사가 또 회사나 개인이 이제 채워줘야 될 부분을 챙겨서 하고, 그 다음에 예납명령은 예납금 내고, 그리고 신청서상 미비한 상황이나 판사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보정명령을 내리면 보정서를 내고,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개시결정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부채가 50억 초과한 법인이나 기업회생의 경우에는 이제 상장같이 관리인 선임증을 줘요. 관리인 선임 결정을 하거든요. 대표이사에게. 그러니까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와 관리인이라고 하는 이 회생 절차를 끌고 가야 되는 지위 두 가지를 이제 같이 가지게 됩니다. 법률적으로는. 이게 한 사람 몸에 법적인 인격이 두 개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뭐 재산이 있으면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규 계좌 개설해가지고 이제 사용 계좌 신고도 해야 되고, 관리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지금까지 대표이사 윤소평 그 인감도장 못 씁니다. 그러니까 새로 인감 신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계약을 계속 이제 존속 유지할 것인지 이행 선택 보고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회생 절차를 성실하고 아주 허위가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서도 쓰고, 그리고 이제 회사마다 또는 개인마다 얼마 이상의 금액을 쓰게 되면 그 이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허가서도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월간 보고서,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이런 거 보고서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 관리인이 물론 뭐 변호사가 그 이제 다 거의 다 작성해주고 이제 검토를 해줍니다. 하지만 주체는 원래는 신청인이라는 거죠. 신청인이 관리인. 원래 관리인 실무 준칙이라는 책자도 있습니다. 백몇 페이지 돼요. 근데 그 읽어보는 대표이사나 개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변호사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걸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시결정 나오고 나서는 아까 이제 깨끗한 신규 계좌, 그 다음에 관리인 이름 들어간 뭐 인감 도장, 이제 이런 걸로만 써야 되거든요. 말 그대로 법정 관리니까 돈 들고 나는 거 이런 것들을 법원이 보겠다는 거니까 기존에 있는 계좌를 지저분하잖아요. 그 거래 내역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시결정 이후에 채권자 목록 내고, 그 다음에 채권 신고 들어오면은 이 채권이 기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시부인 명세서, 시부인표 요런 거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사를 받거든요. 조사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시결정 때 선임이 되는데 회계법인입니다. 거기서 이제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매출 추정, 뭐 자금 수지 추정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게 끝나면은 이제 집회를 열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보고를 이제 이 회사는 이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고 파산시키면은 채권 회수율이 몇 %인데 계속 운영을 시켜줬을 경우에는 채권 회수율이 몇 %다. 뭐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집회를 여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이제 50억 이하의 뭐 채무자들, 법인, 기업, 개인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런 주요 사항만 요약해가 주요 사항을 통지를 채권자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변호사가 이제 회생 계획안을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생 계획안 작성한 후 이제 대표이사는 이제 관리위원하고 판사한테 이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받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그냥 마구잡이로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법률적으로 적합하냐, 뭐 또 그리고 이제 뭐랄까 회생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있느냐, 뭐 이거 무리하게 짜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뭐 택도 없는 그런 매출 추정하거나 아니면 소득을 잡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실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관리위원하고 그 판사, 주식판사한테 이제 보고하고 점검 받아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집회를 엽니다. 집회 때는 특별조사기일, 이제 채권 신고 기간에 채권 신고를 못했다는 그런 채권에 대한 인정 여부, 그 다음에 뭐 채권이 양도돼 가지고 채권 주인이 바뀐 거라든지 채권이 소멸한 경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심리를 위한 집회, 결의를 위한 집회, 뭐에 대해서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근데 사전에 다 작업을 합니다. 사전에 다 채권자들한테 동의를 다
받아내거든요. 못 받아내면 실패고 받아내면 이제 성공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집회 준비를 하는 거죠. 집회 준비 때는 되게 준비에 대해 소리가 많습니다. 회생 계획안 일단 제목 떠가지고 좀 해줘야 되고, 뭐 출석 현황표, 그 다음에 예상 동의율표, 뭐 지가지가 할 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관리인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가를 받았다 치면 이제 조기 종결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원래는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이런 것들은 10년 변제 기간이 통상적인데 1년 차 때 변제가 시작되면은 종결 결정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에는. 근데 실무상으로는 뭐 자금 사정을 보고 이제 뭐 원래 갚아야 될 1년 차 때 갚아야 될 채무 액수의 뭐 20%, 뭐 30% 해가지고 하거나 담보물을 매각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조기 종결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간에 법원에 허가 받아야 되고 보고서 써야 되고 했던 것들을 이제 안 하게 됩니다.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좌나 이제 인감 도장이나 이제 다시 또 이제 회계해서 대표이사 인감, 뭐 법인 사용인감 또는 뭐 법인 인감 이런 걸로 다시 쓰게 되고, 계좌도 뭐 다른 계좌 써도 되고, 그냥 법정 관리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관리인이 해야 될 일들이 보통 이제 적은 게 아니거든요. 업무도 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는데, 이 절차를 끌고 가야 되는 주체는 변호사가 아니라 그 회사의 대표이사나 아니면 일반회생, 간이회생을 신청한 사업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는 관리인 실무 지침, 뭐 보고서, 뭐 실무 준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도 안 읽어봅니다. 이게 양이 많고 읽어봐도 내용 잘 모르고,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같이 이제 보통, 그래서 이제 변호사 수임료도 비싸고 변호사를 잘 선정해야지 이 절차가 잘 매끄럽게 되는데, 이 엉뚱하게 이상하게 해놓으면은 저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을 당사자들이 하게 됩니다. 예, 그런 경우는 최악의 경우이죠. 예, 그래서 법인,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인 경우에는 관리인이 된다. 신청한 사람이. 그리고 이 관리인으로 상장같이 선임증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법률상 그냥 간주를 해요. 관리인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서포트 해주고 옆에서 이제 해주는 것이 이제 로펌이 할 일이고 그런 건데, 일단은 대표이사나 신청한 채무자가 내가 이 절차 내에서 이러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정도는 이 머릿속에 탑재를 해두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서 그냥 이 수동적으로 하게 되면 마냥 힘듭니다. 일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하니까. 기업회생,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나 신청한 채무자가 해야 될 일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전에 제가 마스크 쓰고 했던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다시 또 설명을 하게 되는데, 절차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요거는 어느 정도 굵직굵직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절차를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덜 힘들고, 그리고 이거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회생 성공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 참작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